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 생각의 법칙입니다. 사고방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는데 반대로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가 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축구선수가 될 수는 없겠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생각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행동만 하게 만드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을 크게 가지는 게 더 좋겠죠. 한 달에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벌면 더 좋겠죠. 각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많고 적음이 옳고 그름은 아니지만 크게 생각해서 많이 버는 쪽을 생각하는 게 더 현실로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의 뇌는 정말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뇌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의 법칙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갑자기 순식간에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기는 힘듭니다. 훈련을 통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의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말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에서 생각하는 말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마워라는 말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도록 하세요. 당신이 지하철을 타려 한다고 해봅시다. 지하철을 탈 때는 단 5분만 늦어도 못 타게 됩니다. 그럴 때 뭐야 오늘은 재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신호등만 잘 건넜으면 바로 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때 일부러 고마워라는 말을 사용해 봅니다. 지하철을 놓쳐서 고마워. 좀 위화감이 생기죠? 왜 고맙다고 하는지 모르겠죠? 속으로는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고맙다고 말하면 머릿속에서 고마운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고맙다고 말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왜 고맙다고 한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다음 지하철에 올 때까지 15분이 남았으니 그 사이에 책을 읽을 수도 있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좋은 것,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일어나 버린 일에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놓쳤을 때도 여유로운 시간이 생긴 것에 감사할 수 있죠. 물론 지각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사태에 빠진다거나 목숨이 위험한 일은 아니잖아요. 실수나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는 해도 그것이 다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 이해가 가신다면 훌륭합니다. 지금 당장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라지만 만약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감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거나 고마워 라는 말도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을 바꾸는 방법은 비즈니스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편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잘 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오늘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블로그에 1000자 이상의 글을 쓰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할 수 없는 이유부터 늘어놓습니다. 블로그 테마도 모르고 글도 잘 못 쓰는데, 글로 사람을 감동시켜 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하면서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볼까? 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블로그를 한 달 동안 매일 쓰라고 했을 때 하지만 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먼저 말해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 일단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한 권 사서 테마를 찾아볼까? 실제로 블로그 쓰는 사람들은 어떤 장르를 다루고 있을까? 인기 많은 블로그의 테마는 뭐지? 파워블로그로 불리거나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글을 쓰는 걸까? 그 사람의 문장을 따라서 직접 써볼까? 등등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블로그를 써보라는 숙제를 받았을 때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꼭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아주 크게 변하는 방법인데요. 사람과 만난다, 그리고 책과 만난다입니다. 즉 외부적 요소입니다. 큰 변화는 혼자 집에서 지내면서 잠만 자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한 동기부여가 생길 때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질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격렬하게 동기가 생기고 내면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요소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오늘은 의욕이 없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밖에 나가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대화에서 변하게 됩니다. 의욕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만 해서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바꾸고자 해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의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의욕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욕이 없어서 블로그를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블로그를 쓰기 시작해 보세요.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블로그를 쓰거나 산책을 해보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거나 의식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내면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꿈이나 목표를 정한 순간은 아마도 누군가를 만났거나 훌륭한 책을 읽어 아주 멋진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그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를 존경하게 되었다거나,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자신의 멘토로서 인생을 크게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자거나,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자신의 내면이 변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의욕이 넘치고 동기가 확실한 사람과 항상 만나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동영상을 보고 글을 읽으면 점점 더 그러한 것들에 물들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이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